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10강 할 차례죠. 맞죠? 10강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 별거 없는데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자, 근데 참 올해는 또 안 나왔어요. 나올 겁니다, 내년에. 요 업무 지역에서는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최근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누가 됐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인데 복덕방 할아버지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자격증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 있는 곳에, 사무실 기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사무실이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복덕방 할아버지는 서울 권역이 됩니다. 서울 권역. 자, 이렇게 시도가 업무 지역인데 거기 안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존재하죠. 어떤 경우냐면 정보망을 활용할 때, 그때는 정보망에 올라 있는 물건은 또 시도 관할구역, 관할구역 외 물건이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보망을 활용할 때입니다.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업무 지역을 제한을 받고 있죠. 제한, 차별받고 있죠. 복덕방 할아버지요. 서럽겠죠. 이거보다 뭐 이제 사실은 3번에 있는 법인의 업무, 요게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일감은 총 7가지 정도 있어요. 14조에 나오죠. 그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일단 본업은 요 중개업인 거 맞아요. 중개업이 본업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부업으로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요거 물어봐요. 자, 부업거리 중에 뭐가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하고 상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요 2가지에 대해서 임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다가구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임대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비어 있으면 집어넣어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시설 관리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것이 임대 관리입니다. 요게 뭐냐면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자, 조심할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주택에 대한 임대업이다, 임대사업이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돼요. 임대 관리업이 법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임대업은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업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관리업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명확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만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걸 줄여서 유식하게 얘기할 때는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컨설팅이 상담이죠. 요게 해당되는 게 이제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이렇게 부업으로 적어놓은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조심할 건,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만 개발업 자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는 법인 업무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구별하시면 돼요. 자, 4번째 업무에 들어가는 걸 보면 중개업소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갖고 중개업의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다. 요걸 경영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어떻게 경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경영 컨설팅이다. 이거 2가지만 딱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는 보시면,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 컨설팅을 한다는 거냐 이 말이지. 여기서 보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 컨설팅을 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요딴 식으로 나오면 이건 X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용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 요거 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보 제공은 맞는데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되면 매물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질 않아요. 매물 정보 제공은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경영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경영 정보 제공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은 분양을 시켜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이 여기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딱 두 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주구장창 내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 토지 내죠, 토지.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면, 택지에 대한 분양 대행 요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상업용지, 상가 지을 땅, 상업용지의 분양 대행 이런 것들도 땅이에요, 땅 전부 다. 법인 업무가 안 됩니다. 법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상업용 건축물, 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분양시켜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땅은 아니에요. 계속 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많이 나오는데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매나 이사업체를 소개시켜준 걸 할 수 있어. 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할 건 맨날 내는 건 이거단 말이에요. 바로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냐? 용역업 자체를 할 수는 없어요. 도배업, 이사업, 운송업 그 자체는 못해. 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 소개업을 할 수 있다.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 이전에 불세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주거 이전에 불세는 용역의 제공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용역의 제공이 뭐예요? 도배해주고 인테리어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를 소개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업무가 요게 이제 문제예요. 7번째 업무는 이게 경공 및 컨설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법인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보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에 나온 물건. 요 경매는 이제 법원 경매를 얘기해요. 공매는 뭐냐? 이게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강제로 걷는 게 공매인데, 그 대표적인 게 공매인데, 요것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신 강제로 팔아줍니다. 캠코라고 하죠. 거기서 세금 밀리고 그러면 그 밀린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에 나온 거, 이것도 빚이 많아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공매에 나온 물건,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안 내서 그런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걸 알선이라고 그래요. 괜찮다 싶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경매 물건을. 근데 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신 물건을 받아주는 거예요. 공매 물건인데 소개만 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알선. 공매에 나온 매물인데 대신 받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7가지 업무 중에서도 사실은 따져보면 업무가 4가지인 거예요. 경매 물건인데 소개만 시켜주는 거. 경매 물건인데 받아주는 거. 2번째죠, 이거. 자, 공매 물건인데 소개만 시키는 거. 4번째, 공매 물건인데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업무가 4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업무는 가만히 보게 되면 중개법인 업무로 법이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복덕방 할아버지 계시죠. 이분들은 자격증 없으시죠? 이거 하나도 못해요. 알선도 못합니다. 일체 못합니다. 그러니까 7번 업무는 모든 부동산 사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잘 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두실 건 뭐냐. 이걸로 해볼게요. 응? 요 중에서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여기서 많이 손님이 많은 게 뭐냐면 경매 매물이 많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신 받아주는 것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매 입찰 대리는 기존에 보면 변호사든지 아니면 법무사들이 많이 해요. 변호사들이 더 많이 하죠. 근데 요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된 게, 중개사도 할 수 있게끔 오픈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권 때예요. 그래서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번 하셔야 돼. 이게 구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등록했을 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매 알선행위다 그러면 소개만 시키는 거잖아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매 알선행위다 그러면 어때요? 공매 알선행위다 그러면 이것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매 대리는 어때요? 이거 잘 틀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공매 대리는 어때요? 공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여기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등록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수험생들이. 유일하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경매 대리 할 적에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청 등록 아닙니다. 법원 등록입니다. 이거 여기가 출제거리예요. 여기가 출제 많이 됐어요. 7번 업무가 중요하죠. 응? 그래서 자 봐봐요. 7번 업무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에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경매 대상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세금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요게 이제 소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뭐예요? 대리를 할 적에는 이렇게 되죠. 대리. 이 업무가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요게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죽어도 못해요. 누구는 부칙개공은 여기는 절대 낄 수 없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자, 그리고 밑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경매 입찰 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매 입찰 대리를 하려면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되죠? 어디에 등록하신다고? 어디에 등록하셔야 된다? 법원에. 그래야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자, 어이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봅니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14조에 나와 있는 중개법인 업무 있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7가지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들. 14조에 나오지 않는 업무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머지 업무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도배업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포장 이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담배 판매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등등등 같이 할 수 있어요. 법에서 금지시켜 놓은 것은 못한다. 그거 빼고는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게 오픈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은 겸업이 가능하다.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 빼놓고. 공무원 같은 건 못해요.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이죠. 경공회 컨설팅도 할 수 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형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거. 법인을 물어봤네요.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분양대행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분양시켜줄 수 있죠. 주택용지 그러면 주택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업무에 안 들어갑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대행.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쵸? 근데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죠. 이거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섞여 있는 거죠. 복합이니까. 오케이. 이건 할 수 있어요. 디귿번.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건 할 수 있죠. 거래할지 말지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거. 그런데 금융 알선은 없죠. 이거 못하죠. 리얼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대상 공매 대상인데 동산이 나오세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알선을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동산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부동산이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되지. 동산 아니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또 나온다고 해도 틀릴 수험생이 천지입니다. 천지. 그리고 동산 X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경영 컨설팅이죠. 누구를 상대로 하셔야 됩니까?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에는 법인인 개공도 들어갑니까? 뭐 이것도 개공이잖아요. 공인인사인 개공이든 부칙 개공이든 법인인 개공이든 간에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니까 니은하고 미음번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렇습니까? 이번 시간에 14조에 나와 있는 중개법인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하나 더 하죠. 경험할 수 있는 거, 중개업을 할 때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자, 주택에 대한 임대업. 월세 받아먹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은 못해요.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이건 나왔었는데 또 나올 겁니다.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에 관한 뭐예요? 상담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어때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할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분양대행 한 것 중에 토지는 안 되잖아요. 토지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니까.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경영 컨설팅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개공. 앞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도 오케이. 여기니까. 개공이니까 오케이예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면 땡. X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건 업무에 들어가겠네. 답이 4번일 것 같습니다.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의 불세는 용역의 뭐예요? 제공이 아니고 알선업이다. 소개시키는 것만 할 수 있지 용역 자체를 제공해서 도배해주고 이사해주고 뭐 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X예요. X.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10강에 대해서 봤습니다. 내용은 짧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